자, 이제 여러분 2026년 2월부터 시행된 생계비 계좌와 압류 금지 금액이 상향돼서 기존과 어떻게 바뀌고 생계비 계좌는 지금 2월부터 시행돼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저희 사무실 의뢰인분들께서 직접 신청하고 전해드린 후기들을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2월부터 새로 생긴 생계비 계좌는 월 250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하고 이 250만 원은 압류 걱정이 없습니다. 1인당 1개가 개설 가능하고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압류 금지 금액이 대폭 상승되었습니다. 압류 금지 생계비가 기존에는 월 185만 원에서 이제는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 압류 급여 금지 채권의 최저 금액도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기존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사망보험금이 이제는 1500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보험들 있죠. 진짜 실제 해지는 안 했지만 만약에 해지했을 때 받는 환급금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이렇게 압류 금지할 수 있는 금액 이 상향이 한도가 이제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6년 2월부터 생긴 생계비 통장이 기존 압류 방지 통장이랑 뭐가 다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는 그 기초 수급비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일명 행복지킴이 이런 통장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기초생활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들 같이 복지급여 전용이기 때문에 해당 자격이 돼야 가능한 거고, 여기 통장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이제 정부에서 들어오는 돈밖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지원금 같은 것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반 입금이나 뭐 카드 결제, 자동이체 같은 거는 제한이 되고, 대신에 우리가 그 수급 같은 자격이 되면 그 다음에 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뭐 단위가 좀 커도 압류가 안 되고 전체가 보호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26년 2월부터 만들 수 있는 그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이거는 여러분 생계비 계좌 저 탕감면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도 만들 수 있고 신용불량자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1인에 1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들 활동 범위에서 그 가까운 은행이나 뭐 우체국, 상호금융, 뭐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같은 거 있죠. 거기 가셔서 이 생계비 계좌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신규로 만들어 왔습니다. 신분증 들고 가면 무조건 당연히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은행을 가셨을 때 그냥 이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만 말씀하시면 아직 그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은행원도 약간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수급자분들이 받는 통장 아까 그 행복지킴이를 착각하고 서류를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계비 계좌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시간 낭비 안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생계비 계좌는 매달 1일부터 말일 기준으로 이렇게 한 달을 사이클을 잡아요. 그러니까 달력 기준이에요. 2월이면 28일이 한 달이고 또 31일이 한 달인 것도 있고 30일이 한 달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그 기준으로 250만 원만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급여일이 내가 매달 10일인데 2월 10일 날 받고 3월 10일 날 받아도 각각 다른 달이니까 각 달 250만 원 이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생계비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계좌에 250만 원이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그 초과한 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입금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 신청인 하신 분들이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250만 원에서 100원 1원이 넘어도 입금이 안 된다고 그 은행 직원이 알려줬대요. 그리고 누가 입금을 하든 똑같습니다. 회사 급여든 가족이 넣든 본인이 넣든 그 달 누적 잔액 기준으로 250만 원을 넣으면 입금이 안 된다고 저희 고객분들 중에 그 은행 가서 물어봤더니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통장에 만약에 잔액이 남았다면 이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생계비 계좌에 잔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번 달에 내가 150만 원을 쓰고 150만 원 썼어요. 그 250만 원 넣었으니까 1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달을 250만 원을 새로 넣는 게 아니라 잔액이 이미 100만 원이 있으니까
다음 달엔 150만 원까지만 입금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잔액이 2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생계비 계좌는. 즉, 이 전국민 압류방지 통장 생계비 계좌는 여러분 저축 통장 같은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로 뭐 돈을 많이 불리고 그런 게 아니라 잔액을 25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서 그냥 굴리는 통장입니다. 그래도 성격상 생계비 계좌는 일반 입출금 통장과 동일한 구조이기 때문에 뭐 공과금, 통신비 같은 자동 이체가 가능한데 은행 지점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초반이니까 은행원들도 뭐 일이 많으니까 공부를 아직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설할 때 자동 이체도 등록 가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꼭 말씀을 요청해 주세요. 그리고 모바일 뱅킹, 계좌 이체 대부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을 만들었으니까 이 돈을 쓸 체크카드가 필요하잖아요. 체크카드는 어떤 은행은 또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은행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아가신 은행에서 체크카드가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후불 교통 기능. 후불. 선불이 아니고 후불 교통 기능 없는 체크카드로 부탁드립니다. 선불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통장 만들고 후불 교통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도 만드시고. 일부 은행들이 왜 체크카드를 안 만들어 주냐면요, 만약에 통장이 이 250으로 이 생계비 계좌가 꽉 차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결제를 잘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환불이 또 입금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250이 꽉 차 있기 때문에 환불 입금 자체가 막힐 수 있어서 은행원들이 또 일을 막 두세 번 해야 되잖아요. 그 리스크 때문에 좀 안 되는 은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꼭 물어보셔가지고 뭐 자동이체 가능하냐, 모바일 뱅킹 가능하냐, 체크카드 가능하냐 확답을 받으시고 방문하시는 게, 지금 날씨도 추운데 2번 걸음 안 하시는 거니까 꼭 그 가까운 그 네이버에 쳐서 나랑 가까운 은행에 전화하셔가지고 다 되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전국민 압류 방지 통장 생계비 계좌가 시행되고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지금이 2월 7일이니까 어디가 제일 잘 돼요? 이렇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도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분한테 추천을 해드려야 되니까 보면은 비슷비슷한데 그냥 우체국이 제일 간편하고 제일 친절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직 시행 초기니까 우체국도 지점마다 다르고 또 직원마다 다르고 그다음에 다들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방문 전에 전화를 딱 3가지만 물어보세요. 생계비 계좌가 신규 개설이 되나요? 그리고 체크카드, 후불 교통을 제외한 기능으로 발급이 되나요? 그리고 자동이체, 모바일 뱅크가 가능하나요? 여기서 말이 애매하면 그냥 그 지점이랑 싸우지 마시고 다른 지점이나 다른 은행으로 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위 상황을 모르고 일단 생계비 통장을 만들었는데 다른 은행, 다른 지점은 체크카드도 되고 자동이체도 된다 그러면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그 생계비 계좌가 전체 1인당 1개니까 일단 기존에 만들었던 걸 해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존 걸 해지하실 때 그 바로 다음날 갈아타기가 안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규 계좌 개설할 때 이것도 다 지점마다 다를 텐데 영업일 한 20일 안에는 또 새로운 계좌를 만들지 못하니까 해지해도 재개설까지 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바꾸기 직전에 바로 해지부터 하지 마시고 재개설 가능 시점을 한번 그 은행 지점에 물어보시고 그 생계비 이 계좌를 만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해보면요, 생계비 계좌는 누구나 1인 1계좌 1인 1계좌 한 명당 1개씩 가능하고요. 신용불량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고요. 250만 원이 넘으면 초과분 보호가 아니라 입금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잔액이 남아있으면 다음 달 입금 가능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동이체, 체크카드는 대체로 가능하지만 은행이나 뭐 지점별 편차가 있어서 만들어 가시기 전에 전화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이 생계비 계좌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 생계비 계좌를 만든다고 해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계좌는요, 일시적인 압류를 막기 위한 임시 방편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인생 압류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셔가지고 이제 사학연금이 매달 한 400만 원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분양권이나 잘못된 투자로 큰 채무가 생기셔서 연체가 막 되고 있어요. 그럼 내 수입은 이 연금 수입뿐인데 이 연금 수입이 압류가 되면 삶이 막막하잖아요. 더 이상 그 나이가 이제 좀 지긋하신데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생계비 통장은 압류 금지 금액이 250만 원만 보호해 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연금 받는 통장을 뭐 사학연금에 전화하셔가지고 압류의 위험이 적은 새마을금고나 신협으로 바꾸시고 채권자들한테 압류, 가압류가 오기 전에 이게 바꾸시는 걸 추천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 생계비 계좌가 급여 통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250만 원밖에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급여가 한 600인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을 했는데 이거를 급여 통장으로 하면 안 되겠죠? 급여 통장은 따로 또 만드시고 이 압류 금직 통장도 만들 수 있게 따로따로 유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재산이 빚보다 적다, 빚이 현저하게 크다, 그러면 뭐 급여 상관없이 이 압류 방지 통장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압류나 가압류가 오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이 근본적인 해결책인 개인회생 제도 같은 거를 이용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빚 탕감을 받으시고 추심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